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깊어가고 보면 이렇게 그 단풍도 들고 그 길가에 가로수들 이렇게 단풍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뻔나물 거의 다 떨어졌고 이제 은행나무 잎도 아주 노랗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에?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알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다른 거는 다 모르 자기 몸은 좀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뭔가 좀 연구하고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거죠. 사람이 병이 나면 약으로 고쳐야 될 게 있고 이 뭐시야 음식으로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음식을 개선하면서 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요. 제가 수없이 있어요. 급성병, 무엇이 뭐 확산되거나 뭐 이런 급성병은 뭐 항생제나 약을 먹어서 고치는 게 그건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만성병은 약으로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이런 것들은 약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음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음식과 약은 똑같노라 라고 해서 식약동원 또는 약식동원 또는 뭐 식약일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 음식 속에서 몸에 유용한 성분을 80% 이상 응축 이렇게 응고시키고 뭘 뽑아내서 뭐 하는 거 이게 약이에요. 그 위장약, 겔포스, 양배추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식약동원이라고 해서 음식과 약의 근원은 같노라라고 했는데 화학약품인 것은 다릅니다. 그건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음식도 자연식과 가공식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몸에 좋다는 건 골라서 먹어야지. 오죽했으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러면 음식이 사람의 몸을 고치는데 최고 좋은 약이라는 거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거 어떻게 약으로 고치려고 그래? 약으로도 약으로 안 되는 병이 있잖아. 그게 만성병이야.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아니,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200년 먹어도 그거 안 고쳐지잖아. 뭐 10년 먹는 건 아주 쉽게 생각해. 200년을 먹어도 안 고쳐져. 그러면 그건 무슨 뭘 고치는 약이 아니잖아. 근데 그 자체를 모르잖아, 지금. 근데 뭘 많이 안다고 그래. 많이 아는 게 아니지. 그 세상 천지에 많은 걸 어떻게 다 알아. 근데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내 몸에 불편한 것도 지금 제대로 모르면서 음식 중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자연 음식이 몸을 편안하게 하는 최고 좋은 먹을거리라는 거예요. 통곡물, 야채, 해조류, 버섯, 산나물 그게 자연식이요 생식과 생채식 아니야. 그리고 조리를 최소한 음식 또 제철 음식 적게 먹고 즐겁게 먹어라. 이게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식사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뭘 많이 안다고 그래. 또 웃긴 얘기 할까요? 과식하는 거 있잖아. 아 배불러 죽겠다. 배불르게 많이 먹으면 죽어요. 죽겠다가 아니고 실제 죽습니다. 과식이 병을 불러. 그 병들어 죽는 거야. 아 배불러 죽겠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야. 그런데도 그걸 배불러 죽겠다. 그게 뭔 자랑이라고. 어? 그게 무식하다는 얘기지. 무식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정신없이 무식한 거야. 아 배불러 죽겠다. 그 실제 배불러 죽습니다. 에?
어린 아이들은 젊은 시절은 많이 먹어도 돼. 그 새끼들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에이? 그리고 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이 괴기만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그다음에 이 너무 많이 먹어도, 응? 또 고기만 너무 먹어도 변비가 생기잖아. 그것은 우리 몸속에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를 이루는 거야.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에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부패, 몸 안에서 썩고, 그러면 야채 위주로 먹어야 되잖아.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치아 구조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이 김장 김치가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게 여기서도 또 나오잖아. 그래 발효 음식 아니야. 미래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는 소금이 대세를 이뤘고, 에? 현 시대는 뭐예요? 이 소스가 시대를 주름잡고, 앞으로의 시대는 발효 음식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게 우리 동양의 고유의 음식, 김장김치, 간장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이렇게 좋은 음식을 우리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안 먹으면서 무엇이 서구식 음식에 눈과 귀가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병 들어가 60도 안 돼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비리비리 이렇게 살다가 죽냐 이 말이야.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가난한 거야. 정신적으로 가난한 거야, 마음이. 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자연이 준 대로 그냥 먹으면 돼요. 그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속엔 조직이 그냥 전체적인 건 하나지만 두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5도와 37.2도의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과, 그 다음에 정상 체액을 가져야만 36.5도에 37.2도의 체온을 가질 수 있어. 그럼 우리 몸속에 이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에너지가 생성이 돼야 돼. 그냥 36.5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조직이 두 조직이라 했잖아. 하나는 이게 분열을 하는, 분열을 좋아하고 자꾸만 뭐 커지고 뭔가 지랄치는 이러한 조직, 그게 해당계 조직이야. 이거는 몸이 차가운 상태. 그거 하나가 뭐예요? 이게 고환 같은 거. 그 다음에 피부. 피부는 28일 주기로 이게 생성되고 생로병사를 진행하잖아. 그런데 나이 먹으면 28일 주기로가 아니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 생로병사 조직도 천천히 28일에서 40일로 주기가 늘어나. 이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이 들어서 이게 체온 조절이, 정상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정자 생산도 안 되는 거야. 이 해당계 조직, 이 분열을 하는 조직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포도당을 피부르산이나 젖산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유도 단맛으로 분류합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애들은 좋아. 애들은 먹을 수 있어. 근데 나이 먹어서는 우유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해당계에 해당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들은 이런 들쩍지근한 걸 먹으면 순발력과 그 세포 분열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새끼들은 쭉쭉 크는 거예요. 반면에 미토콘드리아계, 이건 산소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거야. 해당계에서 만들어진 여기 피부르산이나 지방을 이용해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지. 그게 심장, 치근, 뇌신경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조직에서 서서히 쉬지 않고 만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걸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따뜻하고 그 분열하는 조직은
추워야 빨리빨리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두 가지 조직이 항상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은 이 생물 하나의 몸 이 조직이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어린 아이들 시절에는 이게 세포 분열을 하는 해당계 조직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차갑고 뛰어다녀야 돼. 그럼 순발력이 좋아야 돼. 그런데 청소년 시절이 돼. 이제 중년이 돼. 그때는 이게 생성하는 이런 분열 조직과 분열하지 않는 조직이 약 1대1 비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년 시절에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순발력도 할 수 있고 지속력. 아시겠어? 이게 지구력도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린애들은 순발력은 있으나 지속력은 없어요. 걔가 그 새끼들은 뭐 했다가 금방 하긴 하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노년이 되면 미토콘드리아 분열하지 않는 조직이 더 위에 있어. 그러니까 순발력은 없어. 그냥 늑다리들은 그냥 그러려니 갑니다. 오래 그냥 지속해서. 그냥 우리 몸의 조직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젊은 새끼들은 수술해도 상처 회복이 빠르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 수술 회복도 잘 안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먹는 것도 달리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애들은 세포 성장, 분열하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막 잘 뛰어놀아. 그럼 그거에 맞게 먹어야 돼. 그래서 애들은 새끼 식사를 그냥 왕성하게 하고 간식까지 먹어줘야 돼. 아새끼들은.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교육학에도 나와. 그래서 속담에도 아침 식사를 임금같이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청장년 시절에는 해당계와 미토콘드리아가 1대1 비율이야. 순발력과 지속력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잘합니다. 에너지 효율도 좋은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더 확산되기 때문에 왜? 점점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간식을 먹어도 됐지만 중장년이 되면 간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간식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움직여도 우리 조직이 힘들어요. 너무 많이 먹어. 해당계 조직이 되면 병이 들어. 나이 먹으면. 크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들 아니에요. 우리 몸이 미토콘드리아계로 변화해야 됩니다. 즉 뭔가 분열하지 않고 있는 거 그냥 열 뺏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순발력 그냥 뭔가 변화하는 이런 조직으로 바뀌면 이 생체 시계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이 순발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고 이러면 이게 황당한 거예요. 몸 조직이 당황하는 거야 갑자기. 분열이 적어야 되는데 분열하는 그런 조직 형태로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병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시겠어요? 또 주름살도 이 젊은 놈들하고 나이 든 사람 차이가 크고요. 피부 조직도 서서히 늙어가는데 이걸 젊은 놈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식습관도 나이대가 청소년 때 먹는 식습관, 그 다음에 청장년 때, 중장년 때 먹는 식습관, 노년이 돼서 먹는 식습관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름 많은 피부가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젊은 시절은 28살 28일 주기로 되지만 이게 나이 먹으면 30일 40일 주기로 늘어나요. 피부 조직도. 그럼 거기에 맞춰서 먹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계는 구연산 회로와 전자 전달계로 그 에너지를 얻는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수소를 양자와 전자로 이렇게 분해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데 이때 칼륨 40 그걸 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야채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야채엔 칼륨이 많잖아요. 그 칼륨의 0.016%의 칼륨 40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이런 걸 먹어서 그냥 몸 자체에서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이 여건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그 싱싱한 야채 과일을 통해서 이런 몸속에서 에너지 생성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줘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청소년 시절, 중장년 시절, 노년 시절의 식습관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학 반응, 우리가 식품 영양학적으로 뭔가 칼로리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플러스의 이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도 이거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꿀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가공식품으로 이런 거를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공식품은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먹더라도 최소한은 먹으라 이 말이야. 그걸 너무 즐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음식을 먹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즉 음식이 만병의 근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 중장년 시절, 노년의 식습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이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고 또 이게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지금 요 얘기만 봐도 희한하잖아요. 이런 거 없이 지금까지 그냥 계속 먹어왔잖아. 나이 들수록 우유를 즐기는 사람들 치아 망가지고 눈 망가지고 골다공증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그러면 우유가 그렇게 칼슘 많고 뭐가 많고 뭐 많아서 골밀도가 튼튼해야 되는데 우유 먹는 사람 치고 골밀도 높은 사람 없어요. 이게 이 자연의 우리 몸의 생체 구조를 모르고 남들이 뭐 좋다고 식품 영양학적으로만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룰을 범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식습관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비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이대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즉 음식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최고의 보약이노라라고 오늘 요약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선택해서 드실 때 건강은 지킬 수 있다. 약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화이팅!